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고동순 작가님 라이브 방송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92분이나 저조하네요. 네, 들어오셨는데 100 한번 일단 찍어보고 시작해야죠, 그죠? 그렇죠. 95 막 올라갔습니다. 무슨 홈쇼핑 같아. 뭘 파는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우리 너와 나의 뭐죠? 예, 고종순 작가님 다 아시죠? 알고 오셨죠? 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정순입니다. 이 볼건 대낮에 하는 라방 생소하네요. 네. 지금 김주 작가님 계시니까 든든한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그럼 작가님 뭐 책 나온 얘기 이런 얘기 네. 먼저 좀 먼저 들려주시고 그 사이에 또 반응도 해주시고 뒤에 또 질문해 주시면 네네. 네 여러 가지 또 답변도 해주실 거고 또 이게 지금 라방에 스파이가 한 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댓글 남겨주시면 책도 선물로 드릴 겁니다. 네. 박수 막 보내주시고. 그럼 작가님 얘기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기 지금 전시되어 있는 이 나리병원, 나리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는 지금 작품이 우리 여기 있어요. 동물원 이 책입니다. 그리고 63일 네, 두 권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 동물원 만들게 된 이야기부터 제가 오늘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와 이 출판사의 첫 인연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책 중에 가드를 올리고 오라고 있습니다. 만만한 책방에. 만만한 책방 전 대표한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킨더랜드 이양 편집장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연락처를 넘기겠다. 이래서 전화를 왔는데 그때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가 나랑 일하는 것도 싫은데 다른 데 가서 일하는 것도 싫다. 더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쩌자는 심보인가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양 편집장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만난 자리에서 원고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동물원이라는 원고였습니다. 지금 이 책이 원고였는데 원고를 제가 3줄인가 4줄인가 읽고 바로 계약하겠다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카페에서 합정동 카페에서 그때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좀 그럴 만한 사연이 좀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동물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동물원에서 한 1년 조금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주말 아르바이트였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그냥 그 동물원을 청소하는 정도의 업무였는데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알고 갔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력이 워낙 부족한 관계로 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까지 제가 도맡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동물원에서 봤던 참혹한 참상들이 있어서 제가 그때 이양 편집장님이 보여주신 허정윤 작가의 우리 여기 있어요 동물원 원고를 내가 그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게 됐는데 이게 작업할 때 제가 자료로 썼던 동물원 사진이에요. 동물원의 동물 친구들인데 여기에 2종류의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정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지기는 했는데 한 13년 정도 그림책 작가로 있으면서 별의별 짓을 다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한 3년 정도 매해 2번씩 동물원을 방문해가지고 제가 만든 동물 도감이 있었어요. 거기에 사용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언젠가 동물을 그려야지. 이때 마음은 어땠냐면요. 예뻐서. 동물도 너무 예쁘니까 나중에 그림을 잔뜩 그려야지. 그리고 나는 고양이 친구들하고 사니까 그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때 제가 도감으로 나와 있는 것보다 내가 만들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동물원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때는 그런 마음이었고요. 동물원에서 일할 때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 뒀다가 내가 언젠간 이 참상을 꼭 그림으로 그리고 싶다. 그래서 이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동물원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제가. 혼자 동물원에 가서 사진 찍고, 이렇게 혼자 놀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이 울면서 사진을 찍었던 동물원 사진, 이 두 종류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허정윤 작가님이 좋은 글을 저한테 주셨고, 그리고 이걸 나는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우리를 이렇게 이어준 거는 이양 편집장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사실은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제가 좀 다소 무겁습니다. 동물원의 어떤 즐거운 부분도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출판을 결정해 주신 사장님, 김병호 사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동갑이에요, 안 사장님하고. 네, 그래서 술 먹고 뒤풀이 자리에서 병호야 하고 한번 불렀었는데 죄송해요, 사장님.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연들이 모여서 제가 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 동물원은 이미 그림을 그리기 이전에 제가 작업 일지가 먼저 존재했던 작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녕하다에 제가 이런 글을 썼었습니다. 신문지에 쌓인 뱀들은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죽은 뱀들이라고 했다. 뱀은 쓸데없이 예민한 동물이라 온도에 민감해 잘 죽는다고 했다. 그래서 애초에 넉넉히 사들인다고. 새장 속 새들은 신경질적으로 울어댄다. 각각 기후가 다른 지역에서 데려온 새들인데 한데 우겨 넣어서 생긴 일이다. 날개가 굳어 하늘을 날지 못하는 수리과 새가 계속 가짜 돌벽에 머리를 쳐박는다. 머리 중앙이 허옇게 짓물렀다. 새를 다루지 못하는 어린 사육사는 계속 이상한 말로 새들에게 겁을 줬지만 공포에 떠는 건 정작 그 자신이었다. 물소는 병들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원숭이 우리는 더 참혹했다. 녹슨 철장에 갇혀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원숭이 우리 사이에서 피부병을 앓고 있는 늙은 개가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았다. 성대를 수술한 탓에 울지도 못하고 두 다리가 엉켜있는 페르시안 고양이들은 털이 엉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나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뱉는 새들에게 모이를 주고 병에 걸려 사납게 변해버린 원숭이 우리에서 똥을 퍼냈다. 우리 앞 편말만 보이면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는 동물들도 꽤 많았다. 함께 우리 안을 치우던 어린 친구가 긴 호스를 가져와 연결해 늙은 개의 등을 닦아주었다. 그 친구는 3개월 동안 묵묵히 일했다. 동물을 대하는 손길도 나보다 능숙했다. 제가 동물원에서 일할 때 같이 일했던 친구였어요. 저보다 어린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결국 거기서 페르시안 고양이 2마리를 구출해 나옵니다. 그리고 제게 그런 말을 했어요. 언젠가 언니가 그림책 작가가 되면 이곳을 꼭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매번 시도를 해봤지만 동물원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는 이야기는 누군가 도와줄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허정윤 작가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온 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의 죄책감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허정윤 작가님은 본인 스스로가 말하고 싶은 동물원이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거기에 기대서 동물원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업할 때 봤던 여러 자료가 있지만 제가 오늘 여기 갖고 온 이 동물원에서 사진을 찍었던 이 자료가 저에게 가장 주요한 자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 우리가 63일까지 작업이 이어지게 됐어요. 63일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번식장 내용입니다. 제가 얼마 전 복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영상을 하나 봤는데 복날에 이제 개고기가 되기 전에 그 과정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그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이 개 입에서 항문까지 관통해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듣기만 해도 오싹하죠. 근데 그걸 또 수백 마리 개들이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는데 저는 끝까지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63일 번식장 영상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거보다 양호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63일 저희 회의할 때 이 친구들하고
이제 편집자 친구하고 또 서정유 작가님하고 좀 많이 힘들어하면서 회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작업한 두 작품의 그림을 이렇게 전시할 수 있게 돼서 기쁘고요. 저는 이 원화를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원화는 지금 킨더랜드에 제가 맡겨놓은 상태인데, 맡겨놨다기보다 그냥 어딘가 원하면 전시 꼭 해라. 나는 이 그림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편집장님한테.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은 꼭 여기저기 아주 많이 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시를 도와주신 김중석 작가님, 그리고 나리 갤러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이 제작 과정을 얘기를 드렸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여기 올 때 막 이러저러한 말들을 많이 준비했었는데 또 너무 캠페인 같은 말들을 또 막 하려고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오늘은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 만나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에 제작에 대한 이야기는 좀 짧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책을 보는 것도 힘이 드는데 또 뒷얘기까지 해주시니까 진짜 쉽지 않지만 또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얘기 좀 나누면서 네. 또 질문들 올려주시면 작가님이 답변해 주시고,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여기 나리북 갤러리 김포에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안 와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오시면 원화 전시도 볼 수 있고, 또 그림책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시원하고 쾌적하게 네. 그림책도 보시고 뭐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김중석 작가님의 이 그림들이 지금 도처에 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오시면 진짜 시원하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그림하고 대조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럼, 네, 질문 많이 해주세요. 네, 질문들 보시고, 그러면 우리 뭐 책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에세이도 보시고 하셨겠지만 또 뭐 작가 되신 얘기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런저런 또 처음 제가 에세이를 읽긴 했는데 어떻게 또 그림책이라는 세계에 관심을 가지셨고 작가가 됐는지 그런 얘기도 뭐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면. 제가 얼마 전에 이 청소년 소설 원고를 편집자한테 이렇게 주면서 네. 그 원고도 이양 편집장인데 네, 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되게 애틋하게 생각하는 그 나이대가 있어요. 어떤 네. 사람의 그게 청소년들이더라고요. 네. 네. 저희가 청소년 때 약간 모든 게 많이 뒤처지기도 했고 네. 그리고 뭔가 좋은 말로 말하면 자아 찾기가 좀 어려웠던 시절이기도 했고 나는 어떤 사람일까 고민도 많이 했고 그리고 남들처럼 다 이렇게 좋은 대학 이런 쪽에 제가 뜻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시절을 쭉 길게 지내다 보니까 20대에도 내내 그 상태였어요. 그래서 나만의 언어?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런 게 없다라는 막막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다가 그림책을 만났어요. 아주 우연한 기회에. 그게 예. 나이로 하면 그게 제가 25쯤 됐을 25살. 거예요. 예.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림책을 만들겠다 이 생각보다는 그림을 그리겠다. 그때 저도 똑같이 동화책에 그림 그려야지 이렇게 말할 때였거든요. 네네. 지금 동화책하고 그림책의 개념이 아예 없을 그렇죠. 아직도 구분을 안 하고 안 하시는 하시네. 분도 많은데. 네. 근데 저희는 힘주어 얘기하는 그림책이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나도 동화 그림 그리고 싶어 이렇게 해서 먼저 시작을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지났나 작업실 언니가 100만 번 산 고양이 보여주면서 그때부터 나 이거 하고 싶다. 이거 말고 다른 건 나에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업으로 저는 선택했다기보다는 제가 세상에 늘 뒤처져 왔고 뒷전에 있는 내가 나만의 목소리, 언어를 갖고 싶었던 게 먼저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되게 쉬울 줄 알았어요. 네. 처음엔 다 쉬워 보여요. 너무 쉬워 보여요. 너무 쉬워 보이고 당시에는 제가 다른 작가님들 그림을 이렇게 무작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 시간이 길어야 나한테 어떤 기회비용을 지불하면서 하는 정도의 한 2, 3년이면 족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13년인 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 되감으면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 13년 걸리는 거 알고 있니?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요, 마음이. 네. 그 13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이 그림책이라는 세계가 뭔가 있긴 있다. 이거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하고 그 13년이라는 세월의 시작이 그때 보니까 뭐였죠? 그 공간 갑자기 생각. 초방. 네, 예. 초방에서 네. 아르바이트도 하고 네. 워크숍도 듣고 네.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 네. 시간이 사실 뭐 누구나 쉽게 되는 게 아니겠지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때를 정말 무용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림책이라는 산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터널 안에서 화투점을 치고 있는 사람 같았다, 이렇게. 다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였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편집자들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나 돌아갈래 이 말이더라고요. 예전에 그때처럼 그냥 A4 종이 반 접어서 계속 더미 만들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 해요. 지금은 출간 일정 뭐 여러 가지에 막 밀려서 그리고 가끔은 제가 하기 싫은 일에도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또 작가가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회의감도 좀 들 때가 많거든요. 물론 다 같이 책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가끔은 진짜 가만히 작업만 하고 싶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예전에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특히 초방에서 있을 때 생각이 참 많이 나요. 누군가가 너 배불렀구나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는데 배부른 것도 맞겠죠. 근데 가끔은 몹시 그리울 때가 있어요. 제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순수한 상태로 그림책만 보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 좀 그리운 것 같기도 해요. 그때 근데 지금의 그 고정선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런 작가가 13년 동안 그렇게 소위 말하는 빛을 못 보고 숨겨져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왜 그렇게 뭔가 알아주지 못했을까? 시대가 아니었나 그때. 요즘은 그냥 나오면 모든 것이 그냥. 저 요즘에는 아이돌도 노래 나오면은 자정에 뭐 차트 진입 못하면 그렇죠. 다음날 끝이고 뭐 이렇다는데 이런 세상에서 저 같은 스토리는 물론 어딘가에 가서 되게 뭔가 이렇게 사연팔이 같은 거 할 땐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좀 요즘 시대에 좀 없는 케이스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저도 화가 많이 나 있었고 야 진짜 누구는 뱃속에서부터 기성작가냐 나도 책 한 권만 내면 내 얘기 하고 싶고 할 수 있는데 막 이렇게 생각할 때였는데 지금은 그때 책을 제가 더미 만든 걸 보면 진짜 안 나온 게 천만다행이에요. 그게 나와. 네. 맞아 그런 거 있어요. 네, 그죠? 책은 세상에 나오면요, 제가 함부로 또 묻을 수도 없어요 어디에. 그래서 도로 집어넣을 수도 없고 안 나왔다고 막 이럴 수도 없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나왔던 무무 씨의 달그네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원래 한 몇 년 전에 만들었던 혼자 더미를 만들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출판사에서 계속 안 된다 했던 책인데 그때 제가 정말 많이 힘들었었어요. 예, 막 계약 직전까지 가서 안 된다고 하고 막 이럴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제가 스스로 이 바닥이 날 몰라본다. 여기가 이 사람들 이상하네. 막 이럴 때였어요, 사실 그때는. 근데 지금 다시 보면 누가 내준다 해도 싫어요. 근데 제가 대신 그 이야기가 무무 씨나 또 지금 출간 준비 중에 있는 다른 이야기 2개 이야기로 다시 가지를 뻗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제 마음속에는. 물론 이것대로의 어떤 부족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모든 건 때가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저희 외할머니 그 말 많이 하셨어요. 때를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때를 모르겠더라고요. 지금도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알겠다. 왜 내가 안 됐는지 네. 이제는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덜 쪽팔려라. 하늘의 뜻이 아닐까. 저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나온 책이 있는데 그걸 그때 냈더라면 정말 지금도 자다가 이불킥 갔을 것 같은 그런 부끄러운 책도 맞아요. 있고, 그런 거 그때 안 있어요. 내기를 너무 잘했다 싶은 네, 책도 맞아요. 있고. 근데 그 세월 동안 뭐 물론 실패한 드미도 있고 뭐 안 낸 것도 있지만 그게 어떤 베이스가 돼서 지금의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 책들의 어떤 네. 근간이 된 거죠. 그죠? 네네네. 네. 할 수 있게끔 해줬고, 그리고 저는 제가 그렇게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 저한테 생긴 어떤 근육이 하나 있는데, 그게 좀 좋더라고요. 근육에. 예.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해요. 그러니까 그쵸. 뭐, 몸이 좀 불편한 날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거나, 내 맘대로 뭐가 안 되는 날이 있거나 해도, 그 자리에 똑같은 루틴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아마 제가 초방 책방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네. 생겼던 제 어떤 저만의 루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그림책 작가 되고 싶어요 하고서 저 찾아오셔서 뭔가 이때 의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무릎을 탁 쳤어요. 나는 이들에게 방법을 제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건 내 방법이지 그분들의 방법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매일 아침에 꼭 새벽에 일어나셔서 보리차 끓이시고 청소하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저만의 방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림책 작가를 뭐가 필요해? 막 여러 가지 질문하시는데 뭐 돈도 필요하고 뭐 친구도 다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만의 루틴인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떻게 작업해야 맞는 사람인가를 본인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생겨서 그게 좋아요. 네. 저만의 루틴이 생긴 거. 그게 근육이 되어주었고, 그리고 약간 제가 엉덩이 추가 좀 다른 사람보다 무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재능이 있거나 되게 잘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제가 봤을 때 엉덩이 무거운 걸로는 저도 어디 가면 남한테 뒤지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해서 나왔던 첫 번째로 이제 뭔가 좀 고정순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알려진 게 네. 손바지. 손바지는 사실 지금도 많이 알려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책을 네. 실장님한테 네네네. 달리 실장님한테 네. 소개를 받고 네네. 이런 작가가 있다. 네. 이거 잘 그렸는데 되게 그러면서 네. 이야기도 좋고 그때 제가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그 책으로 어쨌든 글그림을 하는 책을 이제 처음 내게 된 책이죠. 예, 제가 그때 이제 최고 멋진 날이 있었고, 뭐 슈퍼고양이, 그 다음에 전복이 깜정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 그 얘기가 갖고 있는 잔잔한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로서의 임팩트를 딱 주고, 사람들한테 인상을 남기고 하는 건 아무래도 가드를 올리고가 될 수밖에 없었던 네.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다정다정한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 이렇게 불쑥 뭔가 거칠게 튀어나온 뭐 손바지 아저씨나 가드를 올리거나 이러면서 좀 약간 사람들이 보고 지금도 가드를 올리고가 제 첫 책인지 아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좋더라고요. 처음엔 나도 낸 책 원래 더 있는데 막 이랬는데 지금 좀 좋은 게 뭐냐면 가드를 올리고를 보고 뭐 손바지를 보고 점점 뒤로 가서 다시 그러니까 고정순 전자기기 뭐 역주행을 해서 이제 그래서 빠져드는 거죠. 이제. 얼마 전에 편집자 그러더라고요. 옛날 친구들인데 지금 오히려 더 그 판매가 조금씩 오르고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그것만큼 기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물론 베스트셀러나 이런 건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직 애들이 열심히 걷고 있어서 저는 기뻐요. 그것도. 네. 이게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실 그림책의 영역이라는 게 예전에는 또 어린이들 네. 예쁜 얘기, 좋은 아름다운 얘기, 교훈 알려주는 장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그랬고 또 독자도 한정돼 있었고. 네. 근데 그 외연을 굉장히 확장했다면은 맞아요. 뭐 부인할 수 없는 고정순표 그림책이 나오면서
제가요? 예전에는 사실 이런 얘기를 그림책을 낼 수 있을까 싶은 것도 사실 아, 지금 네. 보면 힘들었어요. 예전에 봤으면 힘들었을 수 네, 맞아요. 있었던 책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쪽으로는 운이 진짜 좋은 작가입니다. 이제 때가 온 거죠. 아니요. 아니, 근데 진짜 오늘 아침에 편집자랑 전화 통화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어느 늙은 산양 이야기가 내가 낸 책 중에 가장 해피엔딩이다. 가장 밝다. 근데 사람들이, 죽음. 막, 고종순의 유서에 해당하는 그림책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누가 그렇게 집에서 죽어요, 요즘에. 다 요양원에서 죽고, 어디서 죽을지 모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본인의 욕망을 알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전 이 책을 잘 만들었다 뭐 했다는 모르겠지만, 이 내식에 어떤 유머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넌 네가 낸 책 중에 그럼 제일 밝은 게 뭐냐. 그래서, 야, 최고 멋진 날도 얼마나 밝냐. 근데 거기도 사실 토끼가 죽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본 책 중에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어려운 문장은 없다. 낯설은 사유만 있을 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안 했을 뿐이지 이 문장 자체가 어려운 거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말이 좀 이해가 되는 게 사실 제가 다루고 있는 이 책들이 다 무겁다면 그래 무거울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무겁다기보다 우리가 이거를 한번 꺼내볼까 하지 않았던 이야기였다고 생각해요. 낯선 이야기? 이 낯선 이야기가 이제 그림책이라는 장르를 만난 거죠. 저는 아직도 그런 이야기들이 진짜 이 뒤에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낼 때마다 너무 무겁다, 보기 괴롭다. 사실은 제가 인스타나 페북이나 이런 데 보면 제 책에 대한 감상문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좀 마음이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아프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책장 넘기는 게 좀 버겁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보지 않을래? 막 이런 마음이 좀 저 밑바닥에서 올라올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작가님 인스타나 페북 보면서 뜨끔했었던 적이 그 스스로 관종이라고 네. 고백을 할 때 사실 나 저도 관종인데 네. 숨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작품이든 개인이든 그쵸. 우린 사실 누군가에게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맞아요. 작가니까 난 고상하게 이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랬는데 작가님 그 얘기 하시면서 너무 재밌게 그걸 또 풀어주셨더라고요. 오늘도 지금 129명의 분들이 보고 아직 있습니다. 부족해요. 부족한가요? 아직 더 오셔서 막 구매하시고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그런 작품으로도 그렇고 작품 외적으로도 되게 여러 가지로 관심을 받고 있는 외적으로요? 외적 네. 어느 외적일까요? 뭐 페북이나 인스타에서 네. 뜨겁게 반응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관종 맞아요. 네. 저한테 작가가 이 세상에 두 종류가 있다면 작가주의 작가와 관종이라는 전 관종에 가까운데 제가 그런 표현 한번 쓴 적이 있죠. 수영장에 가서 이렇게 물에 이렇게 제가 이제 수압에 의해서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딱 떠오르는 정도? 난 이 정도는 내가 노출하면서 살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지켜줬으면 하는 것도 있기는 하죠. 근데 요즘에 가끔 그런 경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 좀 힘든 일도 겪기도 했어요. 근데 네네. 근데 저는 여전히 독자가 있어야지 책을 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만 보는 책은 만들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책의 특징상 사람들이 보면 얘는 이렇게 별로 좋아하는 게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지?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 그리고 또 제 안에 재밌는 이야기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제 마음속에는 나도 즐거운 거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돌아서면요. 아직도 개공장에 개도 떠오르고 동물원의 아이들도 보이고 그리고 또 상처받은 또 어린 아이도 보이고 그러니까 청소년도 보이고 청소년 노동자들도 보이고 자꾸
자꾸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본 세상을 아직도 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 밝고 즐겁고 재미난 이야기 지금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진짜 다행이고 저도 즐기고 있고 부러워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돌아서면 이 이야기는 제가 하려고 했던 약간 그 그늘 속에 있는 이야기들은 누가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떤 제가 갖고 있는 책임감 뭐 이런 거란 얘기가 아니라 저는 아직 그 이야기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그랬던 사람이고 또 그런 저를 괜히 남겨두는 것 같아서 그 마음이 더 커요. 누구를 위한다는 마음보다는 아직 제 속에 있는 그 이야기를 아직은 하고 싶어서. 하지만 좀 방식은 좀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거. 그래서 제가 편집자들하고 의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고통, 슬픔, 아픔, 뭐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풍성하게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꼭 어떤 의미를 두진 않지만 요즘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들에게 갖고 있는 좀 그 마음이 좀 커서 제가 청소년 시절을 그렇게 보내왔기 때문에 아직도 어딘가에 만약에 10대 고정순이 살고 있다면 그 친구는 여전히 자기 목소리를 잘 못 내는 친구일 것만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마음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 이제 즐겁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들. 아까 이게 제가 잘못 들었는데 청소년 소설을 쓰신 걸로. 네, 소설도 있고 그림책도 소설을 쓰고 있는데. 계시고 네네. 그림책도. 네네네. 아 그런 거군요. 네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신 분이 많았네요. 네. 질문이 엄청 많고 뭐 다 지금 고백을 하고 계세요. 나는 늙은 서양부터 시작했다. 뭐 안녕하다로 시작했다. 시작에 그 얘기를 해주시고 뭐 작품 외에 또 이렇게 작품 안 하실 때 네. 그림책 외에 뭔가 관심 가지는 것이나 쉴 때는 뭐 하시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시네요. 이런 말. 난 그림책과 밖에 몰라요. 뭐 이런 건가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림책하고 결혼했어요. 뭐 이럴 것 같아가지고. 근데 진짜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다른 생활이 없어요. 제가 좀 약간 즐거움을 못 느껴요. 근데 유일하게 느끼는 즐거움이 하나 있다면, 예전엔 몰랐는데, 요즘에 코로나 터지면서, 내가 이거를 꽤 내 안에서 큰 유의라고 생각하는구나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친구들과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술 먹는 거. 네, 이것과 그림책, 그리고 잠자는 거. 이게 딱 세 가지를 하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요즘은 좀 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자리가 어쩌다 생기면 정말 너무 귀하고 제가 세상에서 제일 값진 술이 있다면 그걸 먹고 싶을 만큼 나눠서 먹고 싶을 만큼 정말 그 시간이 너무 귀하고 이 코로나가 저한테 알려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상이라는 기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그걸 제일 즐겁게 생각합니다. 네. 네. 청소년 소설 기다린다는 분이 막 많으시네요. 네. 청소년 소설 기다리시는데, 기다리시면 하세요. 기대는 하지 말고. 기다린다. 이러면서, 기대는 하지 말자. 돈 준비하시고, 네. 주문 막 넣으시고. 찰싹코끼리 얘기도 많이 하시네요. 찰싹코끼리 보고. 이 책도 또, 네. 처음 봤을 때 저도 좀 놀랐는데. 네, 초장에서부터 죽죠, 코끼리가. 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림 기법에서도 굉장히, 좀 새롭게 봤던 것 같아요. 이 작품 하시면서 또 어떤 책을 내면서 어떤 소감이나 이런 게. 찰싹코끼리가 굉장히 저도 힘들었고 편집자도 힘든 책이었을 거예요. 네. 되게 굉장히 시작은 쉽게 했는데 시작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슬픔, 상실의 아픔, 끝내지 못하는 이 미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자라고 처음에 시작했고 만드는 과정도 제주도에서 노트북으로 쓱쓱쓱쓱쓱 오나미 볼펜 한 자루 가지고 만들기는 했어요. 그거는 시작은 그랬는데 점점 얘를 책으로 다듬는 순간 얘를 데리고 서울에 와서 얘를 책으로 만들겠다라고 한 다음부터 고민이 이제 시작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지.
그리고 워낙 또 만만책방 전소연 대표 한 땀 한 땀 만드는 친구라서 이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으면서 굉장히 제 안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던 이야기여서 이게 밖으로 나왔을 때는 도대체 어떤 언어를 가져야 되는 건지 네.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몰랐는데 사람들이 이 책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가끔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친구인데 방금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들을 잃으신 분이 이 책을 통해서 많이 위로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편지를 처음 받고 세상에 책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작가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것도 있고 다 있겠지만 가장 제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이지 않나? 그쵸. 위로를 받았다는 게. 그런데 마음은 아파요. 그 친구 이제 아무래도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뭐 이 책이 되게 대단하다. 이 책이 해냈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저는 만들길 잘했구나. 출간하고도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네, 아직도 한두 명 그런 분들이 계실 때마다 같이 아파할 수 있는데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매개가 있다는 거, 그게 우리를 그 책으로 이어졌다는 거, 그래서 철사꽃길이를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애도란 말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뭔가 끊임없이 계속 애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 그게 어떤 대상인지 어떤 감정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 마음은 항상 누군가를 애도하는 것 같아요. 네. 주종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주종은요. 제가 저 이런 얘기지. 이런 질문. 맥주는 그냥 진짜 먹을 거 없을 때 먹고요. 아. 네, 저 좋아하는 술은 약간 살짝 조금 독한 거 좋아해요. 네. 네, 독한 거 천천히 먹는 거 좋아하는데 가끔은 기분 좋은 일 있으면 가끔 연태주 먹는 것도 좋아하고요. 고량주로. 그리고 다 좋아해요. 위스키도 좋고. 그냥 좀 약간 살짝 독한 걸로 먹는 게 저한테 맞는 거 같아요. 그런 술이에요. 집에 또 깨기 좋더라고요. 저 술을 잘 못 마셔요. 맞아요. 그쵸. 네. 못 드시죠. 그 예전 자리에서도 못 드셨던 것 같아요. 사실 못 먹는 건 아닌데 그치, 잘 안 드시죠. 네. 근데 저도 그쵸, 너무 이거 좋아한다고 말해보니까 술꾼처럼 네. 그렇진 않고요. 네. 적당히 작업하면서 네, 즐기려고 해요. 네, 그런가? 맥주라고 해주세요. 독한 술 연습하겠습니다. 술 잘 못 드실 것 같다는. 맞아요. 근데 술을 막 이렇게 말술로 먹지는 못해요. 말술로 막 먹고 이러지는 못하고. 그리고, 잘 취해요. 그러니까 편한 사람들하고 마셔야 되죠. 제 약간 어떤 다른 모습? 제 한 7번째에 해당하는 모습까지 본 친구들 정도는 돼야 같이 술을 먹을 수 있어요. 네. 그 그림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뭐 작가가 된 사람도 있고 그림책을 좋아하게 된 네. 사람도 있고 근데 되게 저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되게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책이 예술이라는 게 뭐 하나로 뭐 정의되고 네.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 어떤 사람은 뭐 즐거움을 주는 책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작가님처럼 애도할 수도 있고 또 아주 어린이를 위한 책도 또 네. 있으면 좋고 누군가를 맞아요. 또 누구나 볼 수 있는 책을 만들 수도 있고 좋고 이 네. 다양해지고 있다는 게 되게 반갑고 우리 또 그림책 판이 되게 풍성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네. 그런 또 역할에 뭐 작가님이 또 큰 몫을 하시는 제가요?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아니죠. 작가님이 하고 계시죠.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즐겁게 놀자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제가 전시 이제 오고, 사실 그때 시소 전시할 때도 전시 그렇죠, 이제 먼저 해주셨고, 저 사실은 거기
전시 관람하신 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을 그래요? 보내주는데 전시를 정말 즐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소 거기 사진 같이 막 실소를 하나 예, 만들어. 예. 그리고 제가 거기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봤는데 제 얼굴 사진이 시소에 네,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랬더니 고정순 작가 남자 맞았네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온 걸도 많이 봤고. 예.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림책이 여러 이렇게 확장되는 의미로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그 부분도 작가님이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네. 전시가 고리타분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림책은 조금 다른 느낌이 있죠. 파인아트랑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하신다고 생각하고 좋은 기획자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필요하신 분이시죠. 뭐 제 칭찬 듣죠. 해야죠. 근데, 네. 저도 사실 저도 이제 대학 뭐 나름 그림을 공부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처음에 그림책에 딱 봤을 때는 이 정도 뭐 다 그릴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아마 그림책 작가 하고 싶어서 뛰어들었던 분들 중에 아마 그러신 분 해보면 진짜 어려워요. 그죠? 네, 해보면 맞아요. 어려워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우습게 생각했는데 이게 애들 보는 그림 뭐 그림 되지 이런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그림만 잘 그려가지고 되면은 이렇게 잠 안 자고 그림만 그리고 그렇죠. 뭐, 예, 글 잘 써서 되면 뭐 글 어디 가서라도 배워오고 막 이럴 텐데 이 두 개가 만나서 진짜 다른 효과를 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작가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이 시간이 연예인 토크쇼보다 더 좋다고 말해주시네요. 네. 작가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또 어떤 책 보고 좋았다 이런 얘기 또 뭐 궁금하신 거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소문에 들으니까 가지고 계신 더미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데 네. 또 다음 나올 책들은 또 어떤 건지도 살짝 한번. 다음 나올 책은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웅진에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림책인데 제가 이제 그 그림 쓴 이제 애도하는 그림책, 동물 친구들을 좀 애도하는 그림책이고 아마 이 63일이나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현실을 보여주는 책이라면 제가 같이 지냈던 고양이 친구들을 통해서 본 또 다른 세상 그리고 그들의 어떤 다른 또 죽음의 이면들 이런 것들을 애도하는 그런 책이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이건 제가 안경숙 편집장하고 좀 열심히 머리를 모아서 만들어봤습니다. 어떨지 모르겠어요. 열심히는 좀 그렇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하나가 저희 조부모님에 대한 만화책입니다. 제가 만화책이라는 말을 감히 올릴 수 있을지 좀 염려되기는 하는데 일단 장르 구분은 만화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약간 노인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그리시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많이 사랑하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정도 병이란 말이 있듯이 좀 두 분 다 너무 서로 사랑해서 그 애틋함이 지나쳐서 결국 서로를 못 잊고 그런 사랑 이야기입니다. 근데 좀 잘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길벗 어린이에서 송지원 부장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 노동자의 죽음을 다룬 그림책이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들을 좀 애틋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고3 때 직업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안동 직업학교에서도 똑같이 지금처럼 죽음이 있었어요. 실습 나간 친구가. 그때는 한 줄 기사조차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기사 정도 나간다는 게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떻게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을지 이거는 노란사상에 지금 최은정 하고 같이 편집장하고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양 편집장하고 만들고 있는 청소년 소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제 안에 어떤 가장 깊은 슬픔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슬픔이 저는 그 시절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의 청소년들도 같이 겪고 있다는 거에 잠은 많이 놀랬던 그래서 만든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지금 잘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아마 나오겠죠. 대면대면한 애정 표현 잊지 마라 에세이 책으로 나올 텐데 정진호 작가랑 하는 아, 지금 하고 계신 거. 네, 저한테 아마 세 번째 에세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호 작가 덕분에 내년에 이제 무사히 책으로 나오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더 하다가는 네. 지금 아직 시간은 조금만 더. 네. 네. 음, 그리고 그림 재료에 대해서도 궁금하시고. 네네네네. 그림을 어떻게 작업하시는지. 네. 저도 사실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뭐 기법도 굉장히 다양해지셨고 요즘 최근 나온 무무 씨 같은 경우는 뭐 그 그림 순서는 제가 모르겠지만 뭐랄까 이렇게 발효가 정말 잘된 네. 술을 보는 것처럼 푹 익어서 이렇게 쫙 이제 영광입니다. 네,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림 작업을 재료 같은 거나 뭐 네. 어떻게 작업하시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네. 글 부분도 물론 얘기를 네. 많이 하시고 그림 부분은 또 어떠신지. 제가 사실 그림은 저한테 어떤 좀 컴플렉스가 좀 있어요. 제 여기 김준석 작가님처럼 쓱쓱쓱 촥 이렇게 그리는 스타일이 못해요. 그래서 너무 부러워하고 제가 유튜브 구독해서 보고 올 정도예요. 근데 이 보면은 제가 그렇다 보니까 이걸 못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매번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에 맞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그때 실험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네. 이 이야기에 어떤 그림이 맞을까라고 실험하는 그 단계가 있는데 그때 만약에 머릿속으로 뭔가 이거 크레파스, 뭐 물감, 뭐 이게 떠오르면 바로 해요. 그거를 머릿속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시간을 앞에 시동 거는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바로 해봐요. 아니고 시도해보고 하면 버려버려요. 근데 이 과정이 저는 한 장 그려서 잘 몰라요. 여러분들 뭐 샘플 그려보잖아요. 한 장 정도. 그럼 감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전부 다 그려봐요. 전 장면은. 그리고 아니면 그냥 다 모두 버려요. 그리고 다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과정 안에서 약간 맞는 재료들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기법 같은 것들을. 근데 사실은 그림을 그릴 때 그림책이 저한테 어떤 그림에 힌트를 주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는 그림책을 보게 되면 독자처럼 막 보게 돼요, 그냥. 네, 그리고 잘 몰라요. 제가 이걸 무슨 재료를 썼고 이런 걸 잘 몰라요. 대신 약간 제가 좋아하는, 이제 옛날에 좋아했던 화가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찾는 편이고, 특히 영화에서도 많이 힌트를 얻어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영화, 사진. 제가 구독해서 보는 사진집이 있거든요. 사진집을? 예, 그 잡지가 있는데 아마 몇 안 되는 사진 잡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네. 그 사진 잡지도 얼마 전부터 저한테 이제 많이 영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이 자리에서 그림을 나 너무 그리고 싶은데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으로 사진부터 찍으세요. 이게 다른 장비 필요 없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막 찍으시고 그 사진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거예요. 일단 사각 프레임 안 속에 들어오는 게 그림하고 거의 같고요. 구도를 연습하기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물을 좋아하고 무엇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지를 파악하기에도 사진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선물 5명한테 주는 거죠? 네네. 사인해서. 네네네. 저는 제가 사인해서 아까 선물을 드리는데 질문 중에 마음에 드는 질문을 하신 분들한테 선물을 드리겠다 했거든요. 그거랑 제가 이 사인을 하는 모습을 지금 찍으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금 여기서? 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사인을 해서 드릴게요. 네. 어떤 분한테 드릴지는? 제가 정할 겁니다. 그래요? 네. 제가 봐서 질문이 마음에 드는 분들에게. 네네. 네. 아까 그런 질문들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시니까 네, 헷갈리지 않냐? 감정이나 에너지가 다를 건데 네네네. 괜찮으시냐고. 저는 마감하실 때 작가님도 그러세요? 저 약간 우울하거든요.
이 마감증, 이 말중 가면요. 네. 막 우울해요. 그래서 이게 감정이 막 이렇게 고조가 이렇게 넘나들거든요. 네. 그러면 다른 마감으로 이렇게 대처해요. 아, 아, 제가 있구나, 이러면서. 마감. 예, 마감으로. 그러니까, 이게 센 걸로 계속 밀어내는 걸로, 예, 좀 어떤, 예, 그러면서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동시에 있어서 힘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조금 산만하게 작업하는 편이에요. 이거 하다가, 저게 막 생각나면 저거 하고요. 저거 하다 이거 생각나면 막 해요. 근데, 이걸 돌리는 데 있어서는 뭐 그렇게까지는. 근데 좀 약간 요즘에는 드는 생각이 체력이 딸리니까. 예, 그거. 맞아, 체력이 진짜. 예, 체력 때문에 조금, 그거는 좀 힘들어요. 감정은 어쨌든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데, 체력은, 좀 예, 힘들어요. 갑자기 도도도도 사인을 막 기다리고 계시네 지금. 도도도도도. 사인할 모습을 한번. 질문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너무 많아서 이거. 그림책을 만들 때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냐 질문 받는데, 그림책을 만들 때 가장 뭘 중요시 생각하냐. 나는 지금 그림책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 무슨 얘기하고 싶지? 부터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제가 집에 냄비가 2개 있어요. 비전 냄비가. 저희 엄마가 결혼하면 꼭 혼수로 가져가라고 했는데, 이게 25년이 지나서 이제는 누가 비전 냄비를 씁니까? 손목도 무거운데. 그래서. 근데 그 비전 냄비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는 저 냄비를 날 꼭 쓰라고 줬는데. 근데 그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그 이야기. 이제 비전 냄비가, 냄비가 있지. 냄비는 몹시 할머니를 사랑했어. 이렇게 하면서 다른 이야기가 가지가 이렇게 뻗어집니다. 그러면 그 냄비는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냄비가 왔고 질투를 하고 막 이러면서 저는 좀 약간 뭔가를 들을 때 그 모든 이야기나 어떤 현상을 보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건 역시 이야기 형태인 것 같아요. 뉴스를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나는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지? 예. 근데 이 이야기는 추상적이면 안 돼요. 뭐 슬픔, 기쁨, 난 행복을 그릴 거야. 이렇게 해서는 책을 못 만들고요. 구체적이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내 이야기는 얼마나 구체성을 띠고 있는가. 네, 그 판단이 들면 그때부터 그림 그리고 글 쓰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아프지 마세요. 뭐 건강하시게 또 건강하게 작업하라고 이런 얘기 많이 네. 해주시네요. 네. 건강이, 저도 이제 예전에는 제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약간 그 욕심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생기니까. 하지만 노력할게요. 네. 최대한 어쨌든. 네네. 그 뭐 상투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한데 뭐 작가가 되고 싶은 분들 또 네. 그림책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 네. 뭐 어떤 먼저 작가 얘기해봐요. 작가가 되고 싶으면 어떤 준비를 좀 하면 좋을까요? 많이 얘기해 주셨겠지만. 네. 제가 어디 초등학교에 갔는데 어떤 친구 꼬맹이가 작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뭐 필요해요? 뭐부터 준비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얘는 금방이라도 제가 뭐 하나 가르쳐주면 학원이라도 갈 것 같은 그런 기세였는데, 저는 경험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험이라는 게 우리가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경험을 많이 하라고 그러면, 맞아요. 뭐 외국 여행 갔다 오고, 뭐 무전 여행 갔다 오고, 세계 여행 갔다 오고, 뭐 영화도 많이 보고, 노래도 많이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습관적인 경험이고요. 그 경험을 정서로 남겨야 하거든요. 기억해야 하거든요. 내가 이 경험을, 무슨 경험을 했는지를 기록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취약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까 저는 외국 여행 갔다 온 친구들이 얘기 들려줄 때 재밌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눈을 감으면 그 친구랑 거기 있는 것만 같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하고 엄청난 데를 갔다 오고 뭐 사진도 방대한데도 아무 감흥이 없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경험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에펠탑을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에펠탑을 보러 가는 사이에 난 넘어졌고 자빠졌고 뭐 비가 너무 많이 와 결국은 다 별수를 다 썼는데 바로 그 앞에서 못 봤고, 전 이런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거든요.
근데 이게 뭐 대형 박물관도 가고 에펠탑도 가고. 근데 저는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들, 흥미로운 자신의 경험들을 자신만의 언어로 잘 기록해 두는 거, 그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일기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일기를 2종류로 쓰잖아요. 왜? 어렸을 때 보면 보여지는 일기 쓰고 나 몰래 하는 거 있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글을 이제 난독증 때문에 글씨를 잘 친하게 못 지낼 때여서 저는 그때 그림을 좀 그려놨었던 것 같아요. 낙서 같은 거를. 예. 그랬던 기억도 많이 나고, 가끔 안녕하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이거 너 어떻게 다 기억이 나서 쓰냐. 네. 저희 삼형제들 모두 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똑같은 기억을 가지고도 너 때문에 너무 창피한 기억이 다 떠올랐다 막 이러는데, 경험이 서로 다르다. 네. 일을 겪은 건 맞는데 거기에 대한 감정은 서로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낙산 가서 피서 갔었을 때의 일을 어쨌든 너무 힘들고 슬펐지만, 고난은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면, 저희 언니는 다시는 여름에 어디 안 간다 그렇게 오래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도록 주변의 어른들이 도와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막 데리고 막 놀이동산 가고 막 이렇게 막 팽이 돌리듯이 돌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를 경험하더라도 이 아이 정서 속에 남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남겨진 것들을 되게 작품으로 해야 되는데, 작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죠. 왔는데 네. 저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좀 어떨 때 보면 다른 얘기를 기다리자. 그냥 발이 붕붕 떠 있는 얘기만 하다가 툭 끝나고 맞아요. 자기 얘기를 넣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저도 가끔 보면은 막 기발한 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뭘 찾으려고 하고. 네. 맞아요. 글 쓰는 분들도 그래요. 너무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지고 그런 얘기부터 먼저 하세요. 그럼 그러면 비범한 인생을 살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그분은 글을 쓰려면? 그건 아니잖아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셔야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저도 한때는 제가 너무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뭘 예술가로서의 그런 어떤 정서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남들하고 비교해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니까 안 되고, 자기 나름의 그것들이 있는 것이고, 네, 맞아요. 그걸 표현하는 방식들을 찾으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독보적인 걸 찾으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시작을 못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안 그러면 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야 네, 되는데, 맞아요. 다 그래 살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또 그럼 독자들 시간이 거의 뭐 다 되어가는데, 아까 사인한 모습을 한번 먼저. 더 찍을까요? 아까 사인하신 걸 네. 그렇게 한번. 아니, 별건 아니지만 받으러 오셔요. 사인 이렇게 하셨고, 네, 나눠 들을 분을 네, 한번. 지금 정해야 되나요? 지금 정할까요? 여기서 정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정하기가 작가님이 아이디어를. 형 편집자님이 보고 계신 거 아닌가요? 네, 형평지자님도 보고 계세요. 거기서 정하시면 어떨까요? 네, 그러죠. 네. 네. 이양 편집자님, 특파원 듣고 있지? 들리나 파주의 이양 특파원 나오세요.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 친구한테 도움을 받죠. 이양 편집, 지금 저희가 정신 없으니까 이양 편집자님이 5분을 골라서 정해주시면 DM으로 해서 사인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되었나요? 네, 시간 우리 3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한 4분만 더 할까요? 네. 자, 지금 이거 그래도 아직 113명 많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많은 겁니다. 좋아해 주시는 이런, 오늘도 아까 보니까 입덕하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고종순 작가님 책을 아직 제대로 못 봤는데 이제 찾아보겠다 뭐 이러신 분도 계시고. 네. 하여튼 이 그림책을 통해서 나는 아까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렇게 보면 좋겠다. 뭐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한번 네. 또 끝으로 한번 해주시면. 네. 뭐 마지막 인사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준비한 말까지 뭐 근사한 말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저는 사실 그림책이, 아니, 이 세상 모든 책들이 세상에 꼭 있어야 하고 꼭 존재해야 되는 이유나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아무리 애써서 만들어도 세상에 사람의 마음, 단 한 사람의 마음을 각도를 5도 정도 트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도 지금 아직 많은 사람들이 만들고 있거든요. 가장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영상 몇 개면 금방 끝날 거를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더딘 방식을 택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가끔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저는 여전히 아직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책을 통해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어요. 동물원도 그렇고 63일도 그렇고 그런 책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마음을 이렇게 모아서 만든 책이고, 앞으로 저도 또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작가만 있는 게 아니라 편집자도 있고 기획자도 있고 그리고 디자이너도 있고 사장님도 계시고 마케터도 계시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동네 책방에서 책방지기 분들도 많이 애쓰고 계시고요. 이 모두를 포함해서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여전히 책을 만들고 있는, 그리고 책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만들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상은 이러한 곳이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기 위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드시죠?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이 시절을 버틸 수 있는 뭔가 하나가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설가 김혜란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고통이나 슬픔이나 이런 걸 건너가기 위해서 사치나 허영, 아름다움 이런 게 있다면 그 순간 그거라도 밟고 건너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전 그 말이 좋아요. 진짜 사치와 허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를 버틸 수 있다면 작은 위안거리를 좀 찾는 것 또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힘내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여기 여러분들 안 보이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계세요. 지켜봐 주신 분들이 있고 또 준비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감사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중석 작가님, 제가 저한테 전시기획자로서의 어떤 가장 큰 품을 주신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림책을 사랑하시고 아끼는 모든 독자분들, 우리 언젠가 어디선가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 드려야 되겠는데. 고정된다. 정순 작가에게 순선 우리 작가님 최고.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평일 낮 시간에 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작가님 힘도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또 재밌는 얘기 나눠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작가님 책 계속 사랑해 주시고 그림책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인사 나눌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꼬미 언니 같은. 네, 안녕. 자, 이제 댓글로요? 댓글 한번 보고 볼까요? 네. 자꾸 내려가. 말도 잘하고 볼수록 더 빠져드는 작가님 이뻐요. 그분 좋은데요? 이뻐해줬네요. 이뻐요. MJ 김팔리. 이분 내가 아는 분 같은데. 이게 자꾸 밑이 팍팍 나오니까 네, 맞아요. 사라지네요. 네, 사라져요. 네. 제 끝났습니다. 아니, 안 나오고 계신 거예요? 네. 방 닫을까요? 노래 부를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노래 안 불러요.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뭐 이런 거 나왔어요. 첫사랑 얘기하려면 오늘 이 방송 여기 다 눈물바다 대고 아무도 못 나가요.
작가님 예뻐요. 아, 이런 분 줘야 되네. 작가님 예뻐요. 나는. 아, 그렇죠. 줘야죠. 작가님 예뻐요. 나오니까 이렇게 고정순 작가님도 보고 좋다. 아, 절묘하게.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너무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이제 닫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